영어 책을 어떻게 선정해 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마구잡이로 읽어요가 정답이에요. 뭔가 선정해주면 여러분들을 각별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고 전문성 있어 보이죠?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식사할 때 음식 탓하는 사람, 영양분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식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들은 모두 다 이 음식은 피하세요, 먹으세요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게 드세요. 두 번째, 땡기는 거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막 먹으세요. 결국엔 마구잡이로 먹으란 얘기예요. 물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란 얘기는 아니겠죠. 그 베이스에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와 똑같습니다. 영어 책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기거든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건 시금치예요. 아, 그러면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좋겠구나. 아웃. 어떤 의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꾸 TV에 나와서 뭐가 좋아요, 콩나물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것만 드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흑 검은색인가? 하여튼 흑 마늘이 좋다고 해서 이것만 줄기차게 드시다가 결국 오히려 암에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편식은 어떤 경우도 몸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균형이라고 하면 뭘까요?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영어에서 균형이라는 것은 말하고 듣고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쁜 말로는 좋은 말로는 톱밥이에요. 톱밥이 뭐죠? 어린 잡는 거죠. 이 영어에서의 언어는 어린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하게 영어 다양하게 영어를 보다 보면은 어린 잡히는 부분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자세. 제가 별표 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자세라고 말하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 자세가 바로 나는 다양하게 먹겠다. 이런 자세로 접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자세와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능을 보는 자제분이 있으면 꼭 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100명 중에 영어 강사 100명 중에 100명이 거의 다 99%가 기출 문제가 제일 좋아요를 할 거예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느낌상 맞는 것 같죠? 정답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 나와 생각이 같네. 이 정도 수준이었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감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건 직감이에요, 그냥.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수능 영어 나왔던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게 해보시고 해석하게 해보세요. 섬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수능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풀게 해보세요. 점수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모두 풀었더니 점수가 잘 나오던데요? 저는 안 나오던데요? 다시 말하면 책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방법.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제가 말하는 건 문제풀이 아닙니다. 문제풀이의 그것이 아니에요. 독해하는 방식,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A라는 학생은 수능 영어 기출을 다 풀어보고 B라는 학생은 수능 영어를 다 풀어봤어요. 근데 누구는 쭉 오르고 누구는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모의고사를 봐서 알아요. 자신이 독해 난이도가 어떤 건지 알아요. 얘들아에게 동화책 보여주면 절대 안 읽어요. 이유는 수능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알아요. 또 어떤 분 이런 말합니다. EBS 책이 제일 좋아요. 누가 그래요? EBS 책이 왜 좋아요? 결국 문제가 좋다는 얘기군요. 누가 그래요?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요. 싼 게 좋아요. 제일 좋은 책은 무료가 제일 좋고요.
무한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1 좋아요. 그 이상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좀 다른데요. 저는 공무원 영어 준비하는데요. 라는 학생이 있어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수능 영어보단 쉬워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시험 봐서 알잖아요. 근데 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본인이 난이도를 알아요. 결국 난이도거든요. 난이도가 수능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꼭 수능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에 맞춰서. 물론 공무원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어 공무원도 있고 뭐 아니면 법원 공무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공무원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마다 수준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8급도 있고 뭐 9급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본인들이 알아요. 읽어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수능 영어를 하는 게 낫겠다? 아니, 수능보다 좀 쉬운 거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을 하는 게 낫겠다? 알아요, 본인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책 종류 상관하지 마세요. 읽고 싶은 거 다 읽으세요. 편입 영어. 요거는 좀 다르죠? 학교마다 차이가 워낙 커요. 그래서 준비하는 학교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독해는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게 다 독해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독해책의 난이도 정도를 이제 수능을 할 것이냐, GRE 정도를 할 것이냐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학교마다 다양하니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수능 수준, 어떤 학교는 GRE 수준으로 나와요. 제일 좋은 책 역시 무료인 것이 무한 제공될 때 그게 바로 제일 좋은 책이에요. 또 하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어휘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독해에서 잘 나오지 않는 어휘들이 꽤 나와요. GRE 수준의 어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GRE를 하거나 하여튼간에 어휘 문제가 꽤 수준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자,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뭘까요? 독해에서 독해 책을 선정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기출이 제일 좋아요 말하는 강사는 여러분들을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에 별로 알릴 것도 없는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자, 그리고요. 균형이란 말 했잖아요. 균형이란 건 과연 뭘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남았군요. 토플이나 토익이나 IELTS나 GRE, SAT 등등등 시험을 본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거든요. 수준을요. 그럼 한번 이거 슬쩍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또 하나 이것도 다뤄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험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영어 독해를 리스닝과 결합해서 하고 싶은 분도 꽤 있거든요. 영어 독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스닝이나 회화에서.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균형은 뭐냐면 독해에서 나오는 단어들을요. 정말 다양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좋아져요. 어휘력은 어떤 경우도 리스닝이나 회화보다는 독해에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EBS 책을 본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독해는 정보를 얻는다 생각하고 종류는 상관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책이든 마구잡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확 넣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읽다 보면은 균형이 잡히거든요. 이 균형 잡힌 이 느낌이 말하기에도 도움이 돼요. 봤던 문장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말할 것도 없죠. 듣기는 이 균형 잡힌 이 내용들이 독해 나왔던 내용들이 소리로 들리면서 해석이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듣기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합니다. 리딩은 눈으로 봐서 해석하는 거지만 듣기는 소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들을 거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독해가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책을 읽고 문제풀이는 있어요. 문제가 EBS 책에 문제가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이거 틀려도 괜찮았죠? 네, 가볍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별표 친 이유가 있어요. 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토익을 준비하든 토플, 뭐 수능, 영어, 편입 공통적으로 제가 균형을 잡으란 말 했거든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 자세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틀려도 괜찮아가 들어가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 나는 독해를 하고 싶어. 앞에 지문에 이 정보를 아는 게 나는 즐거워. 그리고 문제는 그건 뭐 따라오는 부수적인 찌끄러기야.
찌끄러기로 생각하시고 독해를 하셔야 돼요. 수능이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모든 사람들이 점수만 받으려고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정보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문제풀이에만 열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좋지 못해요. 자세가 안 좋아. 자세가 안 좋아. 나는 해석은 못해도 답은 많이 풀 거야. 자세가 그지 같은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경우도 고득점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한 번쯤은 영어 자체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 읽으면서 그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언어의 뇌에게. 그래야 얘가 끈질기게 독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영양가를 계속 주거든요. 이 자양분은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의 강사들이 문제풀이하는 강사들은 하짜예요. 하짜. 아마추어. 틀려도 상관없다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본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독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구잡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단 어휘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 회화를 준비하는 분들은 문법 문제도 따로 풀 필요는 없겠죠. 예.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간 해부학입니다. 아나토미. 쭉 문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가 문제가 나오면 이 아규먼트라는 단어 보이죠?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뭐냐? 이러면 토플이에요. 이 똑같은 지문에 윗글의 제목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한 문장을 요약하자. 이러면 수능 또는 공무원 영어 또는 편입. 이해되셨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 지문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지문을 써요. 이들하고 이거하고. 단지 문제를 한글로 낸다, 영어로 낸다. 때로는 영어를 낼 수 있듯 편입도. 그러나 문제의 유형을 좀 다르게 한다. 얘는 내용 일치나 제목을 잡는 데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유형만 바뀌는 거예요. 토대는 뭐죠? 바로 이 독해예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그런 자세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꼬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아나토미, 해부학은 과학적인 스터디이다. 바디의 구조를 알아보는 일부 이러한 스트럭처는 매우 조그마하고 단지 관찰되고 분석될 수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스코프, 우리가 현미경 같은 거를 어시스트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들은 문장의 구성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회화를 하고 싶은데 이 인간 해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부학이 뭔지 몰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떠올라야죠. 그럼 이 봤던 문장이 떠오르니까 휴먼 아나토미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안 했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휴먼 아나토미 이러면 안 되겠지만 듣기 평가 듣기 하면서 이제 단어를 조금 바꾸면 돼요. 그러나 발음이 엄청나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상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하여튼간에 이 인간의 아나토미는 scientific 과학적 스터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다음 토익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토익 문제입니다. 토익은 물론 장문 독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위에는 것 좀 아카데믹하죠. 인간의 뭐 해부학이 나오는 건 사실 토익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봐도 좋죠. 일반적인 회화적인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쓰는 경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게 독해입니까? 아니면 문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문법 문제야 라고 강사들이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명사. 얘는 complicate 동사에 S 붙였지? complicate 동사지? complicated 형용사지?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 나와야 되죠? 명사 아니면 뭐 나와야 되죠? 형용사 나와야 되죠? 동사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지우고 해석 안 했으면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근데 복잡하면 앞에 부사 나왔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적절해.
너무 좋아. 이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다른 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럴 때 소감을 속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우연하게 맞힌 거예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맞힌 거예요. 형용사라 말했거든요. 형용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얘도 형용사가 있어요. 얘도 형용사 두 개가 있습니다. 뭐지? 근데 왜 이걸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형용사로 쓰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거. 균형은 뭐다? 감. 감은 뭐다? 톱밥. 톱밥은 뭐다? 우리 어떠한 느낌. 언어는 느낌이 있어요. 복잡한 이거지 뭐. 맞은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학문 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문법적으로 따져볼까요? 형용사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 문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커스터머 리뷰가 보여주는 건 많은 모던 모바일 디바이스, 그러니까 근데 모바일 디바이스 이동하는 그 장치들, 휴대용 장치들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얘도 복잡할 뜻도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얽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로 생물학에 많이 쓰거든요. 뒤엉켜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걸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생물학에 쓰니까. 토익 보는 사람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석할 때 이게 나오는 게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는 거의 동사로만 보지 형용사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감각. 독해에서 얻을 수 있는. 이건 뭘까요?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후인가 후인가 대인가 대인가. 근데 독해를 해본 학생들은 알아요. 대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 중에서 딱 유일하게 사람들이란 말로 쓰이는 거는 those 말고는 없어요. 많이 봤을걸요. Among those recognized company over the ceremony. 회사에서 상에 대한 세레모니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시니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누구와 세일즈 어시스트 보조인 누구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물론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 이제 동사예요. 앞에 도치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얘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Those recognized 많이 볼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볼 거예요. TOH those who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면은 이게 사람들 감이 필요해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후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물론 앞에 누군지는 나와야지 않았으니까 명사가. 대는 왜 안 될까요?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석을 했으면 얘가 주어란 걸 알게 돼요.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닌데 대가 나올 리가 없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쭉 봤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기출 많이 보라는 얘기하면서 봐야죠. 안 보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수능 영어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출된 걸 안 본다?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공무원 영어 보는 사람이 기출된 걸 안 본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갖고 그러면 기출만 보면 성적이 올라가느냐?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른다. 그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구잡이 형태로 들어가다.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알아요. 어떤 게 잘 나오는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세. 모든 것을 책은 무조건 싼 게 또는 무료인 게 좋다. 왜?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물어보는 게 한번 책을 보고 나서 이거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게 가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새로운 겁니다. 영어에선 반복은 곧 쥐약이에요. 반복은 쥐약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반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상식이 들잖아요. 그 직관은 개나 줘버려. 반복하라는 얘기하면 그 선생 아웃이에요. 절대 그 사람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또 기출은
당연한 걸 얘기하면 안 돼. 강사는.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출 보면 좋아지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 수능 영어 기출 다 애울게요. 애워보세요. 애울 수 있죠, 물론. 영어 실력 조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암기하려면 시간을 뭐 만 시간 투자해야 될까?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얻는 게 이만큼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삽질했다고 하죠, 삽질.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야, 저 선생님, 저 사람이요, 이 뭐 수능 기출을 다 암기해가지고 영어 95점 나왔대요. 그럼 이 암기하는 게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는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나와야지. 이게 효율이에요. 효율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A, B, C가 나가면 효율이 좋은 거고, A를 넣었더니 소문자 A가 나오네. 그 효율이 나쁜 거예요. 바로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친구 중에 구문 독해 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애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잘한다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넘어갈게요. 구문 독해를 해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문 독해 평생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구문 독해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돼요. 뿐만 아니라 20년 지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중요해요. 자, 이제는 좋은 책, 나쁜 책 선정하지 마라. 그렇게 선정하는 강사는 여러분들을 아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거다, 영어를. 그리고 영어를 이제 그 시험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책 고르지 마세요, 제발. 그냥 있는데 고르세요. 이렇게 보세요. 제일 싼 책, EBS 책이 아마 시중에는 제일 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니면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 기출문제 프린트 맞거든요, 프린트. 아, 선생님, 저 수능 안 봐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왜?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수능 지문이 아니에요. 원래 논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수많은 정보가 있지. 아, 문제만 안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뭐 수능이 어쩌고 뭐 공무원 영어 저는 안 하거든요. 아, 공무원에 있는 지문도 다 해외에 있는 자료로 끄집어서 나온 거지 그들이 쓴 게 아니에요. 수능 지출하는 분들이 쓴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을 기출하는 사람들이 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베끼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이 쓴 거를, 예를 들어 영국 사람이 쓴 거를 갖다 그냥 발췌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내는 거지. 이들이 직접 쓰는 책들 아니에요. EBS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안 써요. 다 못 써요. 쓸 수가 없다니까. 못 쓴다니까요. 못 쓰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수능 영어를 다 쓰는 줄 아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발췌해 오는 거예요. 그 지문들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 못 써요. 못 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영어 선생님 막 자기가 영작을 잘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예? 원어민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들이 쓴 글이에요. 근데 무슨 원어민 다는 사람이 그 탑 클래스 다는 사람이 자기가 영작을 잘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코미디입니다. 방 코미디. 아,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는 누가 있죠? 우리말 잘하는 타블로가 아니죠. 누구죠? 키 자그마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글로 쓸 때는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 탑 클래스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종류에 상관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 같은 지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뭐라고요? 다 같은 지문을 갖고 쓴다고요. 이 지문을 어떻게 낼 것이냐가 문제의 출제 경향이 바뀌는 것뿐이지 지문은 베이스는 똑같으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베이스를 탄탄히 해두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거저로 온다. 유형은 약간 익숙해지냐의 문제. 익숙해지는가? 익숙의 개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라는 거. 이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좋은 책 나쁜 책은 없다.